그 미국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뭐죠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그러니까 하여튼 그 M7 이것이 흔들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일시적인 것일지 아니면 진짜 피크아웃 이제 고점이 맞는 것인지 이 논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저는 뭐 많은 분들의 견해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오르는 동안 뭐 테슬라는 계속해서 줄창 빠진 주식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올랐던 주식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주도주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급락이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이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시장의 위기 상황이면 뭔가 좀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글로벌 증시 자체의 핵심적인 주도주는 AI 산업이겠죠. 그리고 이 AI 산업 중에서도 사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산업은 아마 반도체 산업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이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빅테크들이 AI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계속해서 케이펙스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실질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되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됐던 건데요. 이거를 그럼 시장 전체의 주도주의 관점 그리고 시장 전체의 캐탈리스트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반도체의 실적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 이 반도체의 실적을 좌우하는 건 빅테크의 케이펙스일 거고 그렇다면 빅테크가 실적을 발표할 때 이 빅테크들이 얼마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느냐 쇼크를 냈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케이펙스 규모가 어떤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 이게 저는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알파벳의 실적을 보면 지난 분기에 알파벳의 케이펙스 규모가 130억 불을 넘었는데 이게 3월 달에 한 120억 불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보다도 많은 수치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분기의 케이펙스 규모에 대해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꾸준하게 120억 불 이상 수준의 케이펙스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반도체 주가의 흐름을 가장 캐탈리스트가 빅테크의 케이펙스 규모라고 한다면 이번 알파벳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은 오히려 케이펙스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알파벳의 수익성이 조금 나빠질 것 같다. 이래서 빅테크가 빠지고 있다라는 설명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설명이 틀렸다라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만약에 알파벳이 케이펙스 규모를 낮춰서 발표를 했다. 이랬으면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 시장이 안 빠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오히려 그때부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이번 주에 보여줬던 급락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정말 작살났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실적 발표가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강한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러면 괜히 안 빠진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주가가 기본적으로 하락한 것 자체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알파벳이 어느 정도 레벨로 하락을 한 건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기간을 길게 늘어뜨려 보면, 결국 이 랠리에 대한 하락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이거보다 더 긴 기간 동안에 이 상승 기조에 대한 훼손은 나타나지 않은 것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엄청나게 뭔가의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수준의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기보다는 2월 달부터 랠리가 아주 너무나 강하게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쏠림이 심했었잖아요. 그 쏠림이 심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굉장히 이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율 조정이 아닐까라고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AI 버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투자는 많이 하는데 그리고 네. 과잉 투자로 보이는데 당장 돈을 벌기는 좀 어렵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결국 엔비디아라든가 여러 가지 M7을 건드리게 된 건데 왜냐면 네. M7이 중심으로
그 엄청난 AI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안 된다니까 네. 거품 아니냐 그리고 돈이 과연 벌 수 있냐라는 회의감이 들면서 또 하나의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돈을 실제로 버는 AI를 통해서 돈을 실제로 버는 기업이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럼 실질적으로 빅테크들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돈질을 했는데 돈이 안 되잖아. 그럼 앞으로 내가 돈질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논리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 다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알파벳에서 보여준 거는 계속해서 내가 돈질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돈질을 하겠다면 반도체 입장에서는 고마워인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빅테크가 내가 돈을 잘 못 버는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을 잘 못 버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좀 돈을 덜 쓸 거야. 이러면 정말 반도체한테 위험한데 지금 오히려 이번 알파벳의 실적은 그거하고 반대되는 경향이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펀더멘탈하게 나타났다. 이렇게까지 보기엔 좀 어렵다. 이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쨌든 지금의 이러한 그 AI 버블에 대한 의심 네. 이런 것들은 곧 사라질 이슈로 봐야 된다. 노이즈 정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아직까지는 계속 돈을 쓰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치? 있습니다. 안 쓸 수가 없지. 경쟁자들이 막 쓰고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계속 돈을 쓰고 있으면 계속 돈을 쓰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돈을 계속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인 펀더멘탈 상에서의 상승 논리 자체는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돈을 덜 쓰는 구조가 오거나 뭐 또 다른 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이런 또 이제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또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텐데 그건 좀 나타나 봐야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하이닉스가 됐든 뭐 한미반도체가 됐든 이 HBM 관련주들 폭락을 또 부르는 하나의 이유가 됐는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추세가 어떻게 살아있는 겁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고 싶어가지고. 엔비디아요? 아니면 하이닉스요? 엔비디아,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일단 엔비디아 살면 하이닉스 살겠지. 그럼요. 엔비디아만 보면 제가 되지. 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 지금 이제 잠깐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제가 차트쟁이가 아니라서 그냥 저는 그냥 항상 차트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는데 그러면 그냥 널찍히 봤을 때 이 주식이 끝난 거야? 이 주식이 끝나지 않은 거야? 이것만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꽤 긴 기간 동안 조정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긴 기간이라고 하면 뭐 한 달 뭐 요 정도가 아니라 한 분기 정도는 예상을 하는데 분기 정도는 조정으로 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전체 큰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시그널을 현 시점에서 무슨 경우로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 이 추세상으로도 또 펀더멘탈 상으로도 아직까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봐야죠. 대신에 저는 오늘도 많이 말씀을 앞으로도 드릴 예정인데 되게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다. 주도주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시간들이 온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지지부진한 진보의 장이 온다는 건가요? 요거 지금 제가 또 하나를 그럼 제 맨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게 지금 미국 S&P 500인데요. S&P 500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조정 형태가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가장 낙관적으로 보면은 바로 직전 국면의 조정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직전 국면의 조정 형태처럼 나오게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열심히 주식을 사야죠. 지금처럼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바로 직전 구간의 조정 형태라고 본다면 그렇죠. V자로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뭐 이거는 그냥 편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주식 시장에서 똑같은 그림이 2번 연속 반복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하이닉스 실적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하이닉스 실적이나 알파벳의 실적이나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동향을 보면 크게 펀더멘탈하게 회수된 건 아니지만 이들의 주가 추세상으로 보면 올해 상승했던 거에 대한 의미 있는 추세 되돌림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난 3월 4월 달에 있었던 빠른 회복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긴 기간
근데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한 분기만 쉬어도 시장이 분기만 쉬어도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분기가 쉬는 게 이렇게 빠진 다음에 바로 올라갔다가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진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지부진하게 쉬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 과정까지도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증시에서도 그 반도체주, IT 중심, 그 다음에 또 뭐 전력주, 뭐 화장품주, 실적 좋았던 종목들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이 어쨌건 강한 상승을 이끌었는데 지금 다 부러졌단 말이에요. 네. 뭐 오늘 뭐 현대차도 그렇고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다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들 이것 때문에 부러졌는데 앞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냐 주도주 형태로 아니면 이제 시장이 색깔이 바뀌면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올 것이냐 이게 또 많은 분들의 고민이에요. 일단 좀 큰 틀에서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주도주는 이렇게 요 정도 조정을 가지고 쉽사리 바뀌지는 않는다. 아, 그래요? 네, 주도주는 기본적으로 아주 큰 사이클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주도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조금 다른 분들이랑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현 국면에서 쌤은 주도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시장을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장기간 동안 지배하는 주식을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반도체가 될 것이고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AI 주식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흐름들이 앞서도 제가 알파벳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의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주가 바뀌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시장이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주도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거나 이런 개별적인 이유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현 국면부터는 단기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절대적으로 또 강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종목이 될 것 같고 미국에서도 보면 제약 바이오 섹터나 뭐 러셀 2000 지수 같은 중소형 종목들이 될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니 그렇다면은 네. 지금 수익을 많이 반납하고 아니면 오히려 또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있는 기존에 잘 오르던 주식들을 가지신 분들 최근에 급락해서 괴로워하시는데 아직은 뭐 팔 이유가 없다, 버틸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정말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미래의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이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절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맞추는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고 지금은 어찌됐던 그 주도주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수익을 상당 부분 반납하셨을 텐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주도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조금 제일 많이 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분들께서 너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처럼 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절대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수익 그리고 벤치마크 대비해서 익세스가 얼마나 좋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투자에서 옵션 중에 캐시는 없거든요. 항상 주식이 거의 100 풀로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수보다 덜 빠지면 잘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지수하고 수익률 게임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캐시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어디 유튜브 영상에 그 주식 관련한 영상에 댓글을 봤는데 제가 그나마 제약 바이오로 지금 도망가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댓글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기관 투자가 운용사의 매니저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덜 빠질 거. 뭐 이쪽으로 도망가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올라갈 게 아닌데 이게 다른 쪽으로 도망가야 되나? 현금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우선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 물론 뭐 아주 소액이라면 그럴 필요는 좀 없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저는 사실 그 규모가
돈 한 3천만 원 이상이면 항상 현금 비중을 고려해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주식 비중 그리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 이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어찌됐던 주도주가 조정을 받고 시장은 조정을 받아서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있어 보인다는 가능성이 있을 뿐 이걸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입장에서 굳이 미래를 예단해서 계속해서 주식을 풀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 혹은 주식을 풀로 가지고 조금 덜 빠질 거로 도망가야 하나 저는 전혀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주식을 100%로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 전체가 조정 상황인데 단기에 오늘 사서 먹고 말 이 트레이딩은 아니고는 논외로 하고 그렇다면 주식 비중을 지금 정도는 사실 상당 부분 낮춰놓고 이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개인들이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 게 물론 개인마다 환경이 다 네, 다르니까 근데 일반적인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네.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풀업을 했으면 제가 만약에 풀업이었으면은 저는 사실 풀업이 그래서 개인 투자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절대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근데 풀업이었으면은 지금 주식 비중은 굉장히 많이 낮았을 겁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한 20, 30%? 20% 미만? 아 현금을? 아니요, 주식을? 예. 아 주식을 되게 조금 가져간다? 네네 그랬을 것 같은데 뭐 굳이 개인 투자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한국 시장은 주식 비중 한 30%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은 한 4에서 50%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 현금 비중이 20, 30% 정도? 아니요 현금 비중이 60, 70%, 5, 60%. 네. 그렇게 포트가 아니라 예. 국내 주식을 한다면 한 70% 가져가고 네. 현금을 네. 글로벌 주식을 한다 그러면 한 60%, 50% 네,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M7이 빠지는 동안 러셀 지수, 중소형 지수가 오르기도 하고 또 중소형 단에서 이렇게 상승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이게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상승의 이 포인트 이게 좀 바뀌는 것이다. 네. 그래서 상승은 계속 이렇게 이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시장은 또 계속 이어질 것이다. 상승 흐름이. 네. 이런 시각도 있던데 네. 동의하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미국 쪽 뉴스 기사를 봤는데 막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말을 막 심심치 않게 쓰더라고요. 야 이렇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동의는 하지는 않고요.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지금 주도주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종목이 지금 강세인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뭐 경기 민감주, 중소형주 이런 것들로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도 평균 획이다. 무슨 얘기냐면 주도주 많이 오른 거 지금 빠지고 되게 바보 같은 주식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 정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 한 예를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지금 미국 섹터 중에서 그나마 우상향하는 섹터 중 대표적인 우상향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요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입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 우상향하죠. 그리고 고가 경신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약 바이오 전체 업종을 보더라도 지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올해 내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미국 주식이 뭘까? 그러면 당연히 일리아릴리겠죠. 근데 일리아릴리는 어떤 흐름이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꺾이고 있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섹터 내에서의 주도주가 꺾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섹터 내에서도 센 놈은 빠지고 별로 그리고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 요런 주식이 잘 올라갑니다. 존슨앤존슨 같이. 그동안 헤매던 것들. 네네. 뭐 이게 지금 장기로 빼보면 미국 주식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 이렇게 헤매던 주식인데 그냥 최근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에서 뭐 러셀 2000이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금리의 인하 시기가
앞당겨지고 금리의 인하폭이 아주 커지면 요 흐름들이 조금 더 추세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현재 매크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흐름은 우리가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는 민 리버전 뭐 평균 획이라고 하죠. 근데 그냥 키 맞추기 과정에서 러셀 2000 지수나 뭐 이런 바이오 인덱스나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게 아닌가. 단적으로 이 바이오 섹터를 보더라도 이렇게 바이오 섹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올해 내 가장 많이 오른 이렇게 오른 일리아릴리는 오히려 제가 이걸 보면서 뭐야 일리아릴리 빅테크야?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키 맞추기라는 차원에서 우리 지난번에도 2차 전지주 워낙 네.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빈집 공략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더 빠졌어요. 이제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이게 오히려 키 맞추기로 어느 정도 상승을 예상했던 분들에게는 이제 이게 갑자기 돌연 그 악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되게 헷갈려해요. 네. 새롭게 트럼프 리스크를 상정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될지 포함해서도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존의 그 낙폭과대주의 그 어떤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될지 헷갈린죠. 네. 저는 일단은 제가 2차 전지한테 좀 삐졌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미국의 러셀 2000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중소형주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2차 전지나 소재 섹터나 이렇게 부실한 주식들도 나름의 회복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게 뭐 말은 맞죠. 뭐 트럼프에 관련한 이슈 뭐 이렇게 이슈가 있는데 저는 그냥 현 상황에서는 모아가자. 이것도 저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주식들을 모아가면 지금 현국면 저는 주식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주식이 아마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안 좋은 주식을 가지고. 그래서 모아가자는 전략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다. 정말 세게 이틀 이상 올라가면 그때 따라가자. 아, 이제 눈치 보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첫날 따라가지 말고 왜냐하면 그동안도 이런 2차 전지 주식들을 보면 하루 반 이 정도는 엄청나게 상승하다가 또 꺾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틀 이상 그것도 상승폭 자체가 뭐 하루에 3% 4% 요 정도 레벨이 아니라 7, 8% 레벨로 강한 반전이 이틀 이상 지나가면 그래도 더 먹을 여력이 있으니 그때 따라가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2차 전지 지금 보여드리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게 워낙 중장기 하락 추세입니다. 이게 워낙 중장기 하락 추세인데 이 중장기 하락 추세에 대한 반전이 있으려면 이거는 보통 세지 않고는 이런 반전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위에가 전부 매물대니까 네. 그걸 잡아먹으면서 가야 되지. 예. 그럼 보통 센 반전이 아니면 이런 반전이 안 나오는데 반전이 안 나올 텐데 그러려고 하면은 반전이 진짜 나오는 타이밍이라고 하면 정말 센 반전이 나올 거고 정말 센 반전이라고 하면 이틀 보고서도 먹을 여력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요 말씀으로 2차 전지 저 개인적으로는 러셀 2000 뜨면서 이미 지금 한 이쯤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올라오길래 되게 얘한테 삐져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이러한 변동성 장세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곳곳에 리스크들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현금 한 60-70% 보유하면서 가자 전략을 말씀하셨지만 어쨌건 매매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혹은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지금도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약간 대안은 있는 것 같아요. 대안은 있는 것 같고 그 대안으로만 치면 솔직히 제가 미국 주식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들이 보다 더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앞서 이제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주식들을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조선, 방산, 뭐 음식료 뭐 이런 주식들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추세가 좋은 종목군들을 그냥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주식을 한 30%, 40% 갖고 있다고 치면 그거를 다 이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 주식에 저는 여기서 살짝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물려 있으시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예, 살짝 왜냐면 안 갖고 있으면 잘 또 뜨면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짝 물려 있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은행이나 아니면 방산 뭐 이런 종목들을 전체 주식 비중은 한 3, 40% 내외에서 한 10% 정도는 반도체에 물려 있고 나머지 한 20%를 지금 좋은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단 한 가지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보통 주식이 오르면 원래 변동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동성이 감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올라가고 있는 방산이나 조선이나 뭐 변압기나 이런 주식들은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변동성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너무 트레이딩을 하시겠다. 라고 하면 헛손질해서 이 주식을 내가 올랐는데 나는 매매를 했는데 왜 손실이지?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으시니까 이왕 가지고 계실 거면 조금 진득이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투자의 호흡을 매매 호흡을 예. 좀 길게 갖자. 네, 워낙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변동성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그런 상황이라서. 네, 알겠습니다.